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18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759만원, 계속해서 일봉상으로 음봉 마감을 해주면서 조금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이 어떤 저점을 높이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추세선 이후에 쌍바닥을 딛고 상당한 랠리가 터졌었고, 이와 같은 프랙탈이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상승 동력을 얻고 위로 가려면은 저점을 살짝 높이고 쌍바닥을 찍고 올리는 그림이 단기 패턴으로 나와줘야 되고, 이 구간에서도 심하게 바닥을 찍었던 이 구간 대비해서 살짝 올려놓은 저점을 다시 찍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점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죠. 살짝 높여놔야 됩니다. 높여놔야 되면은 일단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좀 더 밑으로 빠졌다가 2720만원 근방, 요 근방까지 혹은 여기서 살짝 더 깰 수 있겠죠. 그래서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빠졌을 때 2700만원 정도를 찍어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일봉상이 양봉 마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봉상으로 양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꼬리라도 길게 달아주던지, 여기는 좀 꼬리가 이제 심하게 달리긴 했지만 그거를 다시 먹어주고 위로 흔들고, 굉장한 흔들기가 이 구간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쏴주긴 했지만 그걸 또 다시 다 내리고, 이런 흔들기 무빙이 여기서 좀 극악무도하게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이 구간에서의 어떤 좀 거대한 흐름, 손바뀜, 흔들기, 개미 털기가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일어난 게 사실이죠. 좀 이 구간에서도 물론 흔들기는 나왔었지만은 이후에 상당히 좀 세게 올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눌리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흔들기 이후에 위로 올려쳤다가 내려주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올리는 패턴, 요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10월 13일 정도의 마지막 바닥을 찍어주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10월 13일 굉장한 빅 이벤트가 잡혀있죠. CPI 발표가 21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눌리다가 재료 소멸이죠. 악재 소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지수가 있죠. 지금 8.1%를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치 자체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CPI 전까지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눌러놓게 되면은 CPI 발표하면서 악재 소멸로 인한 반등빔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전달에는 8.3%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하락 충격이 나와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따라서 10월 13일까지 어느 정도 눌러주다가 13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터지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11월 FOMC 전까지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11월, 여기죠, 11월입니다. 11월 초반에 또 FOMC 금리 인상이 잡혀 있고, 여기서 50bp를 올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 75bp를 올리게 될 경우에 또 조정, 이후에 이제 조금 연말 랠리가 나오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10월 초반부고 11, 12월 이 4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내년엔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약간 이제 미니 불장 정도, 요 정도 느낌이겠죠. 요 정도 느낌의 어떤 랠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바로 이제 10월 13일 CPI 발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좀 반등 랠리, 최소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느낌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길게 보자라고 하면 여기서 쌍바닥 찍고 결과적으로 32%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쌍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32% 정도 올렸을 때 3,500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좋게 갔을 때 그렇게 이 정도까지 랠리를 우리가 좀 최대한 맥시멈을 한번 잡아볼 수 있고, 못해도 추석빔,
여기까지 3,100만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쳐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쌍바닥을 찍어주고 여기서 흔들어댔으면 요 정도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눌림이 나올 수 있고, 어쨌거나 이제 목요일에 CPI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더 눌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추세선 여기서와 이제 비슷한 프랙탈로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주고 들어 올리는 무빙, 요 정도 그림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바닥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이 안에서도 파동이란 게 있죠. 지금도 깨면 안 되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고점 돌파 실패한 이후에 추세 하락선, 이 추세를 돌파가 안 나오면서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 수렴을 하방으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요런 맥점 자리 추격숏, 여기 돌파할 때 추격숏을 잡는 노하우라든지, 또한 이렇게 바닥을 푹푹 찍었을 때 아래 꼬리 달아주는 이런 크게 내리막에서 반등,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잡는다라든지, 요런 맥점 자리를 저희가 다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 하락 빔에서도 이렇게 내려찍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점을 말씀드려서 요런 식으로 롱 수익 7%, 6%, 24%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확실한 관점들 카톡방에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천만원 상당의 수익금 대회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겟이랑 공식으로 파트너 트레이딩 팀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식 대회 페이지가 있고, 총 상금 14,000 USDT 2천만원 상당의 대회가 약 20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투명하게 랭킹이 다 공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수익률로 벌써 63%를 찍고 계신 1등,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에 63%를 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에 따른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익금, 실제 수익금에 따른 이런 이제 순위도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수익률 확인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타점도 받아보시고 수익도 내시고 동시에 2천만원 상당의 상금도 받아가실 수 있는 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대회 참여하실 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요 카톡 정보방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차트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반등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락으로 시원하게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불안한 지점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쭉 내려져 오던 이 대하락 추세선을 좀 뚫어내긴 했지만은 이 뚫어낸 이후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미미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뚫리면 안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끊어놓은 줄인데, 이 파란 줄 18,470달러, 요 선 자체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선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딛고 상당히 크게 추석빔이 터졌던 자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찍어줬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내려찍은 힘의 크기 때문에 이탈이 나왔었고 꼬리로 말아 올린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12시간 봉 종가 마감을 여기서 두 번 다 쳐줬던 몸통 종가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꼬리는 이게 약간 이제 과매도라고 칠 수 있어도 이 종가 부근, 그 다음에 여기 딛고 올리고 여기 딛고 올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오면 안 된다. 여기를 만약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길을 모은 이후에 밑으로 확 빼버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하방으로 계단 하나를 더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4K 정도까지도 우리가 조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그림만 안 나오고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힘있는 반등만 쳐주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직전에 지금 계속 못 뚫던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굉장한 공포와 또 기대감이 또 공존하는 자리고, 굉장히 좀 악질적인 무빙이죠. 좀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이 하단권이 아니라 이런 정도 구간에서 놀아줬다라고 하면 비트가
여기서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놀아줬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박스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단 박스냐 하단 박스냐, 이 박스권, 기나긴 이 박스권 4개월 동안 횡보를 치고 있는 이 박스에 상단에서 노냐 하단에서 노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 상단에서 놀아줘야 이 그 다음 상단 박스를 또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상단에서 좀 놀다가 다시 하방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은 좀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박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좀 불안감이 지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 위로 좀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 올라와서 놀아야 알트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가 이 정도까지 쳐줘야 알트들도 20% 30%는 쳐주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비트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단 지금도 이 최근에 지금 저점 찍었던 자리,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좀 이은 이 추세 하단에 또 닿았습니다. 지금 닿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번 롱을 좀 걸어봐도, 롱을 들어가봐도 사실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 하방으로 크게 내려 찍고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좀 나오다가 꺾이죠. 꺾이는데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위로 뽑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요거 이제 나스닥 개장하면서 나스닥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나스닥도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은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이긴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나스닥이 10시 반에 개장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채널로 들어오면서 이 정도 급의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CPI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등을 줄 수는 없겠죠. 살짝 올려놓는 그림, 어느 정도 가다 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도 단기 반등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은 비트도 이 구간에서 좀 눌렸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은 여기 손절 잡고 롱을 쳐볼 만한 자리입니다. 비트는 저희도 그런 타점을 다 잡아 드릴 예정이고, 하락 추세선에 닿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도 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노려가면서 일단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쳐주고 좀 눌렸다가 CPI 발표하면서 찐반으로 가는 그림,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이제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가 그래도 이 구간에서 사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위로 가줘야 되지 않냐, 위로 갈 것이다 라는 좀 입장이 좀 더 가까운 의견이고, 그러려면은 빨리 지금 못 뚫던 자리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막히는 자리가 있죠. 요 자리인데 2400달러입니다. 이 2400달러를 어쨌거나 좀 빨리 지금 다행히 저점은 좀 높여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팍 깨버리면 이것도 이제 이 관점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단기간에 좀 가려면은 이 추세를 좀 이어주면서 이 삼각 수렴 요 상단의 20.4K를 좀 빨리 돌파를 해주면서 이 추석빔까지 좀 어느 정도 좀 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우리가 좀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번 주에 좀 CPI 발표가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CPI 맞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중요한 마지노선 여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18,400달러는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 뚫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비관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들은 그래도 최근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좀 더 눌린다, 여기 노란색 선 부분을 이은 이 채널의 하단까지 밀릴 경우에는 밀린다, 여기까지도 한번 찍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는 밀리게 된다면 비트도 여기서 밀리게 된, 자, 그래서 밀렸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19,200 이하로 간다. 갔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닥 한번 찍어주고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졌죠, 나스닥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빠지고 이제 올라갈랑 말랑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나스닥도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 지점,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랑 이제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 내려놓고 올려치는 그림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능성을 더해주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반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어요. 여기서 쭉 내려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을 줬지만은, 달러도 이 정도로 되돌려놨으면은 이제는 또 빠질 때가 됐어요. 이 정도로 되돌려놨다.
자, 15분봉으로 현재 이제 음봉 켜지고 있고, 시간봉으로도 음봉 이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로 반등 줬으면은 이제는 여기 이제 못 뚫었거든요. 여기를 못 뚫었습니다. 여기 가지 못하고 좀 빠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달러가 빠지면은 비트랑 나스닥은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알트들도 최근에 조금 펌핑 나오는 코인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스테픈 같은 코인들 주고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는 그림, 눌렸다가 한번 주는 그림 나오죠. 자, 이런 패턴 알트들 자주 나오는데, 자, 이런 패턴을 또 그려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폴리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폴리곤이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비트가 흔들리는데 다른 알트들은 이 정도 찍었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빼고 있는 상황인데, 폴리곤은 전혀 빠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 물량 자체를 전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 구간에서의 상당히 매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이탈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쳐놓고 사는 느낌이에요. 받쳐놓고 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폴리곤도 박스 하나 더 위로 엎어칠 수가, 올려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1600원까지. 그래서 이 폴리곤도 상당히 좀 묵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로 옆으로 잘 뺀다,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1차, 2차 펌핑 1600원까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눌렸다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좀 크로노스, 이런 것도 최근에 여기서 쭉 올려놨죠. 쭉 올려놨어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근데 이 정도로 눌렸으면은 여기서 한번 뿅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찬가지 알고랜드도 이 구간에서 41% 펌핑이 있었고 41% 정도를 올려 쳐준 이후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터트리고 이제 여기서 올려치고 이 정도로 좀 뺀다,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440 정도까지는. 근데 이 정도로 빠지면 한 번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술적 반등 한번 터질 수 있을 만한 코인이고, 아이오타도 좀 비슷하죠. 이 정도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서 없던 거래량, 기존에 없던 거래량입니다. 없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고 꼬리도 안 달았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꼬리 달고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몸통 형태로 어느 정도 좀 채워주게 된 일봉입니다. 일봉 마감을 했을 경우에 눌렸다가 먹어주고 몇 번 먹다가 여기 돌파하는 그림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오타도 이 정도는 뭔가 좀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로 빠졌다, 한번 420 정도까지는, 420원 정도까지는 쳐올리는 기술적 반등 터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골렘도 이 정도로 빠진 구간에서 한번 윗꼬리 달아주는 이런 펌핑이 종종 나오는 코인이고, 요 정도 빠졌으면 골렘도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여기서 한번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480 정도까지는. 그리고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는 이런 메탈이나 엑시, 아발란체, 왁스 같은 코인들도 한번 튀겨줄 만한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알트들도 비트가 먼저 가줘야 알트들도 가는 거기 때문에 10월 13일이 여전히 좀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한 큰 변동성이 또 하방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경고성 분석도 있죠. 이런 식으로 큰 하방이 나올 때 밑에 보시면 고래들의 비율인데, 고래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을수록 이제 하방이 좀 크게 터진다. 아마도 이런 고래들을 좀 청산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 개미 털기 무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물량이 많이 쌓였을 때 한 번씩 급락이 나오고 이후에 찐반이 터지는 그림, 여기서도 어느 정도 고래가 물량이 쌓였을 때 내려받고 찐반이 터지는 그림. 그래서 마지막 지금도 역대급 고래들의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을 많이 한 것도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고래들을 한번 털어내고 올리는 이런 식의 마지막 휩소성 하방 내려찍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스탑로스를 좀 걸어 놓고 이탈하게 되면은 마지막 내려찍기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크게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냐, 그런 관점이고,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손절할 리스크, 손익비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 손절을 걸어놓고 위로 뚫려 있고 밑으로 쏟아도 여기서 손절 걸리고 밑에서 다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라인 지켜줘야 될 라인은 우리가 좀 손절 설정을 해두고 위로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그런 무빙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저런 그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지금은 좀 효율적이다. 어차피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로 좀 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확실시 되는 바닥을 크게 찍는 자리라든지 위로 상방으로 좀 크게 쏴주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정도로 올려 쳐놨으면은 여기 돌파하지 못하는 한 숏을 잡는 거죠. 여기 손절 걸고 숏을 잡으면 또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고 그런 단기성 매매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의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고 그때그때 수익을 좀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트코인이 뚫지 못했던 자리를 뚫는다든지 여기를 뚫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알트들을 이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식의 매매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싸리 내려봤을 때 밑에서 좀 더 물량을 쓸어 담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지금 굉장한 공포감이 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현물 싹 다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후부터 선물 방을 이제 새롭게 오픈해서 이 안에서 위아래로 좀 발라먹는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단기적인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또 이런 장이 나오면은 물론 홀딩하고 위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은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나오는 전조 증상은 최소 내년 정도는 돼야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 요 정도 펌핑 나오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가는 구간은 최소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ETF 승인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 그리고 반감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짐에 따라서 펌핑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단타로 수익을 조금 불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이번 주 목요일에 잡혀있는 CPI의 향방에 따라서 또 크게 이제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0월 13일 기점으로 뭐가 됐던지 간에 단기 매매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너무 이제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그날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쳐주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면서 내일 좀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